요즘 삶이 너무 재미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곤 하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찾아 헤맵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 새로운 인연, 새로운 취미, 새로운 드라마 등 끊임없이 외부에서 흥미로운 것을 찾으려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멈춰 있으면 뒤처진다고, 늘 역동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는 순간 마치 인생을 낭비하는 듯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삶을 고통으로 규정하고 인간 본성을 냉철하게 해부했던 한 철학자는 이런 현대인의 강박에 정반대의 진실을 제시합니다. 그 철학자는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루하다고 불평하지 마라. 당신의 삶이 단조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삶의 극적인 변화나 짜릿한 흥분을 쫓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그에게 최고의 미덕은 오히려 안정되고 단조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안내를 받아 우리가 그토록 지겨워했던 똑같은 하루의 위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려 합니다. 변화라는 이름의 잠재적 위험을 피하고 단조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많다는 것은 근심과 고통이 많다는 뜻입니다. 왜 쇼펜하우어는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삶을 가장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근본적인 철학, 즉 인생은 고통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고통을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에서 불필요한 위험 요소와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막대한 자산과 노력을 잃고 실패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하거나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여행은 잠시 동안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사고나 질병 같은 불행을 동반할 위험도 늘 존재합니다. 모든 변화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곧 우리의 내면의 불안과 근심을 낳고 평온했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를 즐긴다는 것은 사실 이러한 불안과 고통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일종의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도박에 참여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삶의 풍파가 적고 평온한 항해를 할수록 인간은 더 행복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변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 입을 일이 많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냉철한 관점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너무나 평범하고 지루하여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지금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 위를 평화롭게 순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면 그것은 흥미진진한 모험 때문이 아니라 배가 곧 침몰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흥미진진함과 짜릿함을 오히려 병의 증상이라고까지 보았습니다. 열이 날 때 몸이 뜨겁고 흥분되지만 그것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듯이 삶이 너무 격렬하고 드라마틱하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단조로움은 고통이 숨어들 틈을 주지 않는 튼튼한 방패이자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부가 단조로우면 내면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삶의 큰 변화가 큰 고통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쇼펜하우어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똑같은 삶만 살면 지루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명쾌하게 답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내면에
스스로를 즐겁게 할 만한 정신적인 콘텐츠나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곧바로 권태와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태를 이기기 위해 이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술, 도박, 여행, 새로운 만남과 같은 외부의 강렬한 자극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려 합니다. 이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변화무쌍하며 다채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외부 자극이 끊어지면 다시 허무함과 고통에 빠지는, 마치 외부에 종속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깊은 생각, 독서, 예술 감상, 창작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의 강렬한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보물들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고독과 단조로움을 오히려 환영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도망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단조로운 일상은 오히려 최고의 축복과 선물입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혼과 깊이 대화하며 내면의 정원을 차분히 가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줄어들수록 내면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고 내면의 정신적인 콘텐츠는 더욱 풍부해집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지혜를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흥미진진함을 쫓는 것의 위험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흥미진진한 삶,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부추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관점에서 흥미진진함이란 우리의 감정을 극도로 격렬하게 동요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정이 격렬하게 동요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든 슬프든 상관없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기쁨에 들뜨든 사업에 실패하여 깊은 슬픔에 잠기든 우리의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수면은 방해받으며 평정심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격렬함은 결국 우리의 귀한 생명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안전한 배를 타고 조용한 항구에 머물라고 권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심심하고 극적인 사건 하나 없으며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평온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거처입니다. 반면 겉모습만 보고 쫓아다니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돛을 올리고 나는 모험가라고 거창하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짜릿할지는 모르나 언제 배가 난파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외부의 기준에 맞춰 역동적인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외부는 단조롭게, 내면은 풍요롭게라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로운 원칙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내면의 즐거움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단조로운 일상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배경음악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활동 범위를 좁히고 평화의 영역을 넓혀라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거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정반대의 조언을 합니다. 활동 범위를 좁히고 만나는 사람을 줄이고 일상을 단순화할수록 마음의 평화는 역설적으로 더욱 넓어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은 세상의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잠재적 위험을 늘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첫째, 만나는 사람을 줄여야 합니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근심도 비례하여 복잡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에 집중하거나 차라리 고독을 택했습니다. 친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신경 써야 할 관계의 변수가 많다는 뜻이며 동시에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소유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집이 크고 차가 많으면 물론 일시적으로는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도둑맞을까봐, 망가질까봐
걱정할 것이 늘어납니다. 소유는 곧 근심과 불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삶을 단순화하면 근심의 영역이 줄어들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삶의 이벤트를 줄여야 합니다. 새로운 모임, 새로운 도전은 잠시 동안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아 불필요한 걱정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극적인 이벤트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길을 걷는 단조로움 속에서만 진정한 안정감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섯 번째, 절제는 행복으로 가는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단조로운 삶의 기술은 결국 절제라는 하나의 핵심 덕목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흔들고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아니오라고 말하며 과도한 소유의 욕심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와 단순화는 우리 삶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귀한 에너지를 독서, 깊은 사색, 창조적인 활동처럼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에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추가적인 것을 더 많이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덜어내요. 남아있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온전히 만끽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좁고 단순할수록 당신은 그 좁은 영역의 진정한 왕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의 삶이 넓고 복잡할수록 당신은 그 거대한 영역의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외부의 통제와 변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약속, 불필요한 소유, 불필요한 이벤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하나씩 과감히 덜어낼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롭고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행이 답이 아닙니다. 공허함은 언제나 당신을 따라옵니다. 우리는 삶이 지루하고 답답할 때 가장 먼저 여행을 생각하곤 합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환경을 바꿔야 재충전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여행 중독이야말로 내면이 공허하다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라고 진단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여행을 떠나려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텅 비어 있고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낼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풍경과 자극을 통해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아름다운 파리의 거리를 걷는다 해도 당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감, 당신의 후회, 당신의 고유한 성격은 캐리어에 고스란히 담겨 당신을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여행지에서의 즐거움은 마치 술을 마셨을 때의 일시적인 쾌락처럼 외부 환경이 제공하는 순간적인 약물 효과에 불과합니다. 여행이 끝나고 익숙한 집에 돌아온 순간, 당신은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하고 그 공허함을 채워주던 외부 자극마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환경을 바꾸려는 행위를 자신이 싫어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마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자세를 이리저리 바꿔보지만 근본적인 병은 낫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곱 번째, 루틴을 만들어 내면에 견고한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밖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돌아와 견고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루틴이야말로 단조로움의 가장 훌륭하고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산책하며 똑같은 시간에 독서하는 이 규칙성은 외부 세계의 불확실하고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튼튼한 방파제와 같습니다.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지의 소모를 막아줍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뭘 할까 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지의 활동이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루틴은 이러한 사소한 결정을 제거하여 우리의 소중한 정신 에너지를 창조적인 사색이나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하게 합니다. 둘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질서 정연한 환경은 우리에게 깊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안정감 속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깊은 평화를 느끼고 진정으로 휴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깊이를 만듭니다. 밖으로 흩어지던 우리의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켜 스스로의 깊이를 파내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지 않고도 평화로울 수 있는 내면의 능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공허하다면 짐을 싸서 떠나지 마십시오. 대신 밖으로 흩어져 있던 당신의 의식들을 걷어들여 당신의 방 한 구석에 규칙적인 루틴이라는 견고한 벽돌을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그 단조롭고 견고한 벽돌들이 언젠가 당신의 영혼이 영원히 머무를 든든한 성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단조로운 삶은 평화의 성체를 쌓는 숭고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깊은 통찰을 통해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우리 영혼을 위한 강력한 방어 전략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화려한 변화는 그만큼 큰 고통의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한 도박이며 루틴과 단순함은 세상의 거친 파도로부터 우리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성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외부 세계에 쏟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모든 힘과 정신을 자기 내면에 깊이 있는 탐험과 성찰에 사용하라고요. 우리가 일상을 단순화할수록 우리는 더욱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조로움은 고통이 숨어들 틈을 주지 않고 불안이 침입할 틈을 주지 않는 굳건한 방패와 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사색을 하는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가장 고귀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비결입니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당신의 하루가 또 똑같이 반복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별일 없이 무탈하게 하루를 마쳤다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 성공적이고 지혜로운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현명하게 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지혜를 가슴에 품고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행복은 큰 기쁨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고요하고 단조로운 삶이 곧 최고의 행복이자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단조롭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늘 무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일상은 어떠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알아가고 소통하는 것이 성공 철학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